여러분들은 30일간 매일 2배가 되는 1원을 가지시겠습니까? 당장 1억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71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3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엔비디아도 AI 로봇 뛰어들다 그루트. 엔비디아는 GTC 2024 컨퍼런스에서 범용 로봇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루트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의 행동이나 영상을 관찰하고 자연어 명령을 이해한 다음 움직임을 모방학습하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는데, 엔비디아는 로봇 학습 플랫폼 엔비디아 아이작 랩과 애플리케이션 아이작 심을 출시하는 등 로봇 개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앞서고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 수행만 할 수 있는 기존 로봇을 넘어 범용인간형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흐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개통돼 가상화폐 털리는 시대. 알뜰폰은 인터넷에서도 개통할 수 있는데 인증 과정이 상대적으로 허술해 범죄 조직의 이른바 대포폰 조달 창구로도 악용되고 있다 합니다. 유출된 이름과 주민번호로 첫 번째 인증을 통과한 뒤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2단계 인증은 간단한 해킹으로 뚫어버리는 것인데, 증권사의 인증 보안까지는 몰라도 코인끼리 옮길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앱 등은 일부 탈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성덕 보안업체 대표는 인증은 신뢰의 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쪽이 인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 인증을 믿고 진행되는 식으로 많이 돼 있어 인증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3. 일본에 퍼지는 치사율 30% 감염병 진실. 일본에서 확산 중인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가 치사율 30%라 위험할 수 있다고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쇄상구균은 욕실 변기하수구 배설물 등에 청결하지 못한 곳에 존재합니다. 몸에 들어왔다 해도 감염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균이며, 감염된다고 해도 발열과 기침 등 보통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앓게 됩니다. 만약 근육이나 혈액으로 침투하면 급증형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어 위험할 수는 있는데, 기사에서 말하는 치사율 30%라는 것은 무균 상태에서 인체 조직에 침범하여 합병증을 발생시켰을 시 일어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전염병이라 하기도 의문이고, 실제 감염수도 21년 일본의 622명이 23년 941명으로 는 것을 매년 늘고 있다는 표현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연쇄상구균 감염이 흔했지만 경제의 발전과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급격히 줄었고,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질병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균을 왜 갑자기 가시화시키는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4. 유전자 변형 돼지장기 이식 성공.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는 돼지의 신장을, 중국에서는 돼지의 간을 이식해 인간의 장기로 활용하는 수술이 성공하였다 합니다. 미국의 수술은 FDA 특별 승인하에 이루어졌으며, 이제네시스가 이식 수술을 위해 유전자를 교정한 돼지 신장을 제공하였는데, 신장 이식이 성공하면 투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며 이번 수술의 끝이 완성이길 희망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의 장기 생존 사례는 최장 758일을 생존했다고 알렸습니다. 중국의 간 이식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돼지 항원 세개를 제거하고 이를 인간 단백질 세개로 대체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2050년 뇌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장기는 대체 가능하다는 기술 문구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5. 전쟁과 중국 덕분 유가 계속 오르는 중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 요구하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들의 전쟁과 석유 공급망 지역들에 발생한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가 $80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 발생한 운하 항로의 막힘은 선박용 석유의 하루 사용량을 10만 배럴 이상 증가시켰고, 2017년부터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었던 중국의 경기 악화가 최근 다시 살아나며 수요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엔 $90대를 예상한다 전하였습니다. 6. 크립토펑크 NFT 역대 두 번째 판매가 기록, 회복 신호. 가장 비싼 크립토펑크 5,822번 NFT 판매는 2022년 2월 8,000개 이더리움으로 약 319억 원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이 꺼지며 NFT의 침몰로 잊혀졌었는데, 최근 크립토펑크 7,804번 NFT가 4,850개 이더리움으로 약 220억 원의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마켓앤마켓의 2027년까지 NFT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NFT의 매출 시장은 24년 약 3조 원에서 27년 18조 원으로 연 35% 성장을 예기하였었는데, 맞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는 밑단에선 NFT 시장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일본 엔저는 지속된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 이명찬 박사님의 말을 요약해보면 일본 국가의 수입은 데이터상 흑자로 찍히지만 실제 엔화의 힘으로 표현되는 현금 흐름은 빠져나가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일본이 벌어들인 수익이 일본으로 들어와 엔화 강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가며 약화시킨다는 말인데, 현재 일본의 수익으로 잡히는 일본 대기업들의 수익은 실제로 해외 현지에서 주로 일어나며, 지금까지는 그 수익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며 엔화의 힘으로 이끌었지만, 지금은 현지에서 재투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일본으로 돌아오는 건 20에서 30%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서비스 수주의 변화에서 일본은 디지털 관련 비용으로 엄청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디지털 적자가 5년간 2배나 오르며 급격히 치솟고 있으며, 그 금액은 약 41조 원의 적자 수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체 디지털 일학이 없고
아직도 예전 방식을 고수 중이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클라우드 등 전부 비용을 내며 디지털 적자 비용도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3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약 185조 원으로 해외 관광객 수익으로 31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수치들을 비교해보며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엔화의 강세는 보통 금리 차이와 현금 흐름으로 결정지어지는데 최근 법 개정과 주가 상승 등 일본 국민들이 현금을 일본 주식 매수로 돈이 몰리는 지금 대부분 해외에서 수익내는 일본 기업에 투자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60% 가까이가 달러화로 빠져나가는 엔화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현상도 일으키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미래가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엔화가 갈 수 있는 여러 방향의 사유들도 생각해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여러분들은 30일간 매일 2배가 되는 1원을 가지시겠습니까? 당장 1억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리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일 후 1원은 약 10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